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한솔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몸으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흐려 보일 정도로 피곤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습관처럼 신발을 벗어 현관에 나란히 놓았다. 한국식으로 정돈된 작은 공간, 벽에는 어머니가 보내준 한지 등불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오래된 시집과 K드라마 DVD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한솔은 28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매일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지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근 꿈에서 자주 나오는 그 얼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한솔은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를 벗었다. 피부에 스며든 가을 바람이 서늘했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열고 새로 산 청바지를 꺼냈다. 오늘은 좀 예쁘게 입어야지 중얼거리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살짝 올라오고 허리가 가느다란 곡선을 그리는 모습. 하지만 그 시선은 곧 창밖으로 향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문득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똑똑 노크 소리. 한솔은 멈칫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잠금 장치가 풀린. 그녀는 황급히 티셔츠를 집어들었지만 아직 반쯤 벗은 상태였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어 있고 검은 코트가 물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커다랗고 입술은 창백했다. 죄송해요. 여기. 한솔 씨 집인가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어딘가 익숙했다. 한솔은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문을. 그녀는 급히 티셔츠를 입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낯선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솔을 보았다. 아, 미안해요. 제가 열쇠를. 어머니께서 주신 걸로.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녹슨 은색, 한솔의 집 열쇠와 똑같은 모양. 한솔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집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이사온 곳. 어떻게 이런 열쇠가? 그게 무슨.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한솔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약했다. 여자는 서둘러 문을 닫고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기다려요. 한솔 씨, 저는 한별이에요. 당신의 이모의 딸, 사촌 누나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열쇠를 주셨어요. 언젠가 한솔이를 만나면 이걸로 문을 열어라라고. 한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솔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이모, 사촌. 그녀의 가족은 서울 외곽 시골에 사는 먼 친척들 뿐이었다. 게다가 한별의 얼굴, 그 꿈속의 그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한솔은 마침내 티셔츠를 입고 한별을 소파로 안내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한별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우리 엄마예요. 당신 할머니의 여동생.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와서 당신 집에 머물렀어요. 그때 이 열쇠를 당신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다. 한솔의 어머니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지금에야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별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제가 가족을 피해 다녔어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런데 우연히 이 주소가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정말. 그날 밤 한솔은 한별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비가 그치지 않아 그녀는 여분의 이불을 주고 소파에서 자게 했다. 한솔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 충격,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한별의 말투는 부드럽고 제스처는 한국 여인 특유의 수줍음이 묻어났다. 그녀는 부산 출신이라고 했다. 바다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자랐지만 서울의 꿈을 쫓아 올라왔다. 한솔은 문득 한별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스쳤을 때의 그 감촉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게 뭐지?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다음 날 아침, 한솔은 회사에 가기 전에 한별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한국 가정의 아침, 된장국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한별은 그릇을 들고 눈을 반짝였다. 와, 한솔아. 내가 이렇게 요리할 줄이야? 엄마가 생전에 자주 해주던 맛이야. 그 말에 한솔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렇게 갑자기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한별은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편집자라고 했다. 책을 사랑해. 특히 로맨스 소설. 사람들의 감정을 풀어내는 거, 그녀의 미소가 한솔의 가슴을 울렸다. 퇴근 후, 한솔은 한별을 명동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번화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그들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매운맛에 한별이 헛웃음을 지었다. 아야, 뜨거워. 그런데 맛있네. 한솔은 웃으며 물수건을 건넸다. 그 순간 한별의 손이 한솔의 손등에 스쳤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 둘 다 멈칫했다. 미안, 한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한솔은 아니야, 괜찮아 느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날부터 한솔의 일상이 변했다. 한별은 집에 머물렀고 둘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한강 산책을 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길, 한별의 이야기가 한솔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한별은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서울을 방문했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그때 내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잘 대해주셨어. 한지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주시고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웃으셨어. 한솔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잊힌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한별의 눈빛에는 어둠이 스쳤다. 나 사실 가족과 멀어진 이유가 있어? 말하기 싫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한솔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별의 손을 잡아주었다. 천천히 말해. 여기 있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10월 중순 서울의 단풍이 절정에 달했다. 한솔과 한별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야경, 불빛이 강처럼 흘렀다. 한별이 속삭였다.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너 덕분이야. 한솔아. 한솔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한별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이 감정은 사랑인가? 한솔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아직도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한별 곁에서 그 모든 게 멀어 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한솔이 잠든 사이 한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지은. 한별은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네, 아직 안 끝났어. 한솔이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솔은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한별의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의 그림자. 한솔은 침대에 누워 한별의 등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지은. 누구지? 한솔의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한별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한솔아, 깼어. 그녀가 돌아보았다. 한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누구였어? 목소리가 가늘었다. 한별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옛 친구야. 부산에서 온 연락. 걱정 마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피곤해 보였다. 한솔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름, 지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한솔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켜놓고도 마우스를 멍하니 쥐고 있었다. 동료가 물었다. 한솔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창백해. 한솔은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별의 말이 떠올랐다. 비밀로 해줘. 그게 무슨 의미일까? 퇴근 후 그녀는 집으로 서둘렀다. 한별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삼양라면이야. 매운 거. 한별의 미소가 밝았다. 한솔은 억지로 웃었다. 고마워. 저녁을 먹으며 둘은 TV를 보았다. K드라마 가족의 비밀을 다룬 멜로. 주인공이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는 장면에서 한별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드라마 보면 항상 울컥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잘 숨기잖아. 한솔은 한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너도 숨기지 마. 나한테. 한별은 한솔의 손을 잡았다. 응, 언젠가 말할게. 그 손길이 따뜻했다. 한솔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주말이 왔다. 한솔은 한별을 인사동으로 데려갔다. 전통시장, 한지 공예품과 도자기가 가득한 거리. 그들은 찻집에 앉아 녹차를 마셨다. 한별이 말했다. 여기 오니 옛날 생각나. 엄마가 서울에 왔을 때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셨어. 한솔은 사진 앨범을 꺼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이분이 내 엄마랑 친했어.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두 사람은 특별한 사이였어. 친구 이상으로. 그 말에 한솔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특별한 사이, 그게 무슨 뜻일까? 한별의 눈빛이 깊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경복궁을 걸었다. 가을바람에 한복 입은 관광객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한별이 한솔의 팔을 끼었다. 너랑 이렇게 걷는 게 좋아. 한솔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한별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가까웠다. 하지만 한솔은 주저했다. 한별 누나. 우리. 이게. 한별은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나도. 처음이야. 그 말에 한솔은 안도했다. 둘은 궁궐벽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태양이 그들의 마음처럼 따스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한솔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 지은. 한솔 씨. 한별이랑 지내? 조심해. 그녀는. 믿을 수 없어. 한솔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내 번호를? 그녀는 한별에게 물었다. 누나, 지은 누나가. 나한테 연락했어. 한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어떻게?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 내가 실수로 번호를. 한솔은 화가 났다. 무슨 비밀이야? 왜 나한테 숨겨? 한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한솔아. 미안해. 지은이는 내 전 연인. 그 말에 한솔의 세상이 무너졌다. 연인. 한별이 여자를 사랑했다. 그럼. 우리 사이도. 한솔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달라. 지은이와는 3년 전 헤어졌어. 그녀가 배신했어. 내 가족에게 다 말해버렸어. 그래서 부산으로 도망쳤지. 한별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부산의 작은 마을, 엄마의 병상, 그리고 지은의 배신. 나는 레즈비언이야.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한솔은 충격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그녀도 한별을 사랑했다. 나도.
누나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한솔의 고백에 한별이 울었다. 둘은 서로를 안았다. 비가 다시 내리는 창밖,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녀가 왜 연락한 거지? 한별이 중얼거렸다. 한솔은 무시해. 우리 둘이면 돼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한별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지은의 음성 메시지. 한별아, 돌아와. 한솔이란 애는 그냥 장난이야. 한솔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장난, 그녀는 한별에게 말했다. 누나, 솔직히 말해. 나한테 한별 누나가 진짜야. 한별은 한솔의 뺨을 어루만졌다. 진짜야. 너는 내 비디야. 그 말에 한솔은 믿었다. 둘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한국의 가을밤, 그들의 사랑이 싹텄다. 하지만 배신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11월 초 서울의 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한솔과 한별은 함께 쇼핑을 했다. 명동의 카페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집을 꾸며보자. 한옥 스타일로 한별이 말했다. 한솔은 웃었다. 좋아. 그리고 매년 추석에 송편 빚자, 그들의 대화는 따스했다. 하지만 한솔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솔 씨, 요즘 집에 누가 사는 것 같던데. 동료의 말에 한솔은 당황했다. 아, 그냥 친척.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한솔은 한별이 울고 있는 걸 보았다. 누나, 한별은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지은이가 내 가족에게 연락했어. 부산에 다 말했대. 이제 다 끝났어. 한별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한솔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한별의 눈에는 절망이 스쳤다.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기 쉽거든. 그 말에 한솔의 마음이 아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그 모든 게 그들을 위협했다. 한별의 가족 연락이 도착한 건 그 주말이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삼촌의 전화. 한별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지은이가 다 말했어. 서울에서 이상한 짓 하고 산다고. 삼촌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로 울렸다. 한솔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한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그건 오해야요. 저는 그냥 삼촌이 끼어들었다. 오해. 레즈비언.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내려와. 전화가 끊겼다. 한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한솔은 한별을 끌어안았다. 누나, 나 여기 있어?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가족이야. 하지만 한별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너는 모르지? 한국 시골에서 자란 나한테 가족이 전부였어. 엄마 돌아가신 후 삼촌네에서 키워졌어. 이제 버림받았어. 한솔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한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자. 산책하자. 둘은 비가 그친 한강으로 나갔다. 강변 자전거 도로, 가로등이 길게 늘어선 길,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잡은 온기가 그들을 지켰다. 강가 벤치에 앉아 한별이 이야기를 꺼냈다. 지은이와 만난 건 대학 때야. 부산대 문예창작과. 그녀는 활발하고 나를 끌어당겼어. 하지만 헤어질 때 그녀는 너 같은 애는 숨겨야 해라고 했어. 내 비밀을 가족에게 폭로한 거지. 이 한솔은 듣고 울었다. 그런 사람이 왜 다시? 한별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후회하거나 질투하거나. 너랑 나를 본 모양이야. 한솔은 한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강해질 거야. 서울은 우리 편이야. 다음 날 한솔은 회사 휴가를 냈다. 한별을 데리고
홍대 거리로 갔다. 젊은이들의 거리, 스트리트 아트와 카페가 어우러진 곳, 그들은 책방에 들렀다. 한별의 직업답게 로맨스 소설 코너를 서성였다. 이 책 봐, 금지된 사랑이야. 우리 이야기 같네. 한별이 웃었다. 한솔은 책을 사서 한별에게 선물했다. 함께 읽자. 그들의 손이 스쳤을 때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한솔의 핸드폰에 또 메시지. 한별은 나랑 헤어질 때 다시는 여자 안 만난다고 했어. 너는 장난감일 뿐. 한솔은 그 메시지를 지웠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났다. 장난감, 그녀는 한별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애정을 쏟았다. 저녁에 집에서 둘은 김밥을 만들었다. 한국 가정의 따뜻함, 당근과 시금치가 들어간 김밥. 한별이 말았다. 내가 이렇게 해주니 엄마 생각나. 한솔은 누나가 내 엄마야 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둘은 소파에서 안겨서 드라마를 보았다. 로맨틱 코미디,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한별의 입술이 한솔의 이마에 닿았다. 사랑해, 한솔아. 그러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한 주 후, 한별의 삼촌이 서울로 올라왔다. 현관 벨이 울렸다. 한솔이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한별 어디 있어? 그의 눈이 날카로웠다. 한별이 나와 떨었다. 삼촌이 소리쳤다.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 지은이가 다 말했어. 이런 생활 버리고 내려와. 한솔은 끼어들었다. 잠시만요. 한별 누나는 여기서 행복해요. 삼촌이 한솔을 노려보았다. 너도 그쪽에냐? 이런 집안에서 무슨 짓이야? 한별이 울며 말했다. 삼촌, 제발. 제 3이에요. 삼촌은 한숨을 쉬고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게 내 어머니 유언장이야. 왜 한솔이를 찾아가라라고 적혀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실망이야. 그는 편지를 던지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한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한솔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유언장. 우리 인연이 운명이었어. 하지만 한별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운명. 이게 저주 같아. 그 사건 후 한별은 우울해졌다. 출판사 일도 미루고 집에만 있었다. 한솔은 그녀를 이끌고 북촌 한옥마을로 갔다. 전통 가옥이 즐비한 골목, 가을 단풍이 물든 길, 여기서 쉬작. 한솔이 말했다. 그들은 한옥 카페에 앉아 유자차를 마셨다. 한별이 중얼거렸다. 한국 문화가 아름다운데 왜 우리 사랑은 숨겨야 할까? 한솔은 변할 거야. 조금씩 의라고 위로했다. 그날 둘은 골목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별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지은의 배신이 본격화되었다. 한솔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이 왔다. 한솔 씨의 생활, 알고 계신가요? 첨부된 사진, 한솔과 한별의 손잡은 모습. 한솔은 충격받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한솔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은 존중하지만 회사 이미지. 한솔은 눈물을 참고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한별에게 말했다. 지은이야. 우리 사진 찍었어. 한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내가 불러들인 재앙이야. 둘은 싸웠다. 한솔이 소리쳤다. 왜 나한테 숨겼어? 처음부터. 한별이 대답했다. 너를 지키려 했어. 한국에서 이런 사랑, 파괴적이라고. 문이 쾅 닫히고 한별이 나갔다. 한솔은 혼자 울었다. 비가 다시 내리는 밤, 그녀의 마음이 무너졌다. 이 사랑, 포기할까? 하지만 한별의 온기가 떠올랐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누나, 돌아와. 사랑해. 한별은 한강 다리에서 돌아왔다. 미안해. 도망치려 했어. 둘은 다시 안겼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깊어졌다. 11월 말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춤췄다. 한솔과 한별은 창가에 서서 보았다. 눈처럼 새로워지자 한솔이 말했다. 한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지은의 다음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한솔은 한별을 깨웠다. 누나, 눈사람 만들자의 한별은 웃으며 일어났다. 둘은 마스크를 쓰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서울의 겨울 공기, 차갑지만 상쾌했다.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며 웃음소리가 터졌다. 머리에 모자 씌워 한별이 소리쳤다. 한솔은 스카프를 둘러주었다. 우리처럼 따뜻하게. 그 순간 한별이 한솔의 코에 눈을 묻혔다. 둘은 웃으며 넘어졌다. 눈밭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이게 행복이야. 에 한별이 속삭였다. 집에 돌아와 둘은 호떡을 구웠다. 한국 겨울의 길거리 음식, 달콤한 파탕이 들어간 호떡. 한별이 말했다. 부산에선 이런 거 안 먹었어. 서울이 더 맛있네. 한솔은 누나가 있어서 더 맛있어 이라고 장난쳤다. 그들의 일상이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이번엔 한별에게 내가 내 가족한테 더 말할게. 한솔이 보호자한테도. 한별은 핸드폰을 부쉈다. 이제 끝내자. 한솔은 회사에서 압박을 느꼈다. 상사가 말했다. 한솔 씨, 최근 프로젝트 집중 안 되는 것 같아. 휴가 추천할까? 한솔은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퇴근 후 그녀는 한별에게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나 쫓아내려 해. 한별은 울었다. 내 탓이야. 내가 떠날게. 한솔이 막았다. 아니. 함께 싸우자. 둘은 계획을 세웠다. 지은을 만나러 가기로. 다음 주 그들은 지은이 사는 강남 카페로 갔다. 지은은 30대 초반, 세련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왔네. 한별아, 후회 안 해. 그녀의 미소가 차가웠다. 한별이 말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끝났잖아. 지은은 웃었다. 너 때문에. 너가 나 버리고 새해를. 한솔이 끼어들었다. 장난 그만하세요. 우리 사랑 방해하지 마세요. 지은의 눈이 번뜩였다. 사랑. 한국에서. 웃기지 마오. 가족, 사회, 다 무너질 거야. 대화는 격렬해졌다. 지은이 말했다. 한별아, 내 어머니 유언장 봤어. 한솔이를 지켜라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타락해서. 한별이 소리쳤다. 타락. 이건 사랑이야. 지은은 사진을 더 보여주었다. 둘의 키스 사진. 이걸 내 삼촌한테 보낼까? 한솔은 떨었다. 제발. 그만. 지은은 일어나며 말했다. 생각해봐. 한별아, 나랑 다시 이문이 다퉜다. 한별은 테이블에 엎어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둘은 침묵했다. 한솔이 말했다. 누나, 지은 누나 말이 맞아? 나 때문에. 한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녀가 질투하는 거야? 나 너랑 행복해요. 하지만 한별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날 밤 한별은 몰래 지은에게 전화했다. 한 번만 만나자. 끝내자. 한솔은 모르고 있었다. 배신의 시작이었다. 12월 초 서울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다. 한솔은 한별을 데리고 롯데월드타워로 갔다. 불빛으로 장식된 거리, 산타 모자와 선물 상자. 선물 사자. 한솔이 말했다. 한별은 목도리를 골랐다. 이거 내 거. 둘은 트리를 보며 사진을 찍었다. 영원히 함께. 한별이 속삭였다. 하지만 한별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한별의 비밀 만남은 그 주에 있었다. 지은의 아파트, 강남 고급 빌딩. 왜 불렀어? 지은이 물었다. 한별이 말했다. 끝내자. 사진 지워.
지은은 웃었다. 대신 한 번만 안아봐. 한별은 주저했지만 지은의 손에 이끌렸다. 키스. 짧지만 한별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마지막이야. 한별이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한솔아, 미안해. 한솔은 한별의 변화를 느꼈다. 누나, 요즘 이상해. 한별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한솔의 직감이 말했다. 무언가 잘못됐다. 크리스마스 이브, 둘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치킨과 맥주, 한국식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솔이 건배했다. 한별은 미소 지었지만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 사진 보냈어. 삼촌한테. 다음 날 삼촌의 전화가 다시 왔다. 한별아, 이제 그만해. 집으로 와. 이 한솔이도. 멀리 떨어져 한별은 울었다. 한솔이 물었다. 또 한별은 고백했다. 지은이를 만났어. 끝내려고. 그런데 한솔의 세상이 무너졌다. 키스. 했어. 한별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의 고통이 한솔을 찔렀다. 나갈게. 한솔이 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한별이 쫓아나왔다. 한솔아. 미안해. 실수야. 거리에서 둘은 안겼다. 눈이 얼굴을 적셨다. 사랑해. 용서해. 한별이 빌었다. 한솔은 울며 말했다. 조건이야. 지은이 완전히 끊어. 한별이 약속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들의 사랑에 균열이 생겼다. 새해가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가 폭죽과 등불로 물들었다. 한솔과 한별은 상처를 안고 함께 보냈다. 올해는 새로워지자. 한솔이 말했다. 한별은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대답했다. 둘은 남산타워에서 새해를 맞았다. 시계가 12시를 치자 불꽃이 터졌다. 한별이 한솔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솔의 회사는 결국 그녀를 해고했다. 이미지 문제로 상사의 말에 한솔은 눈물을 삼켰다. 집에 돌아와 한별에게 말했다. 나 실직했어. 한별은 안 왔다. 내가 일 더 할게. 프리랜서로. 하지만 한별의 출판사 일도 위태로웠다. 클라이언트가 개인 생활 때문에 라고 취소했다. 지은의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둘은 힘들어졌다. 한솔은 구직 활동을 하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별은 집에서 원고를 썼다. 저녁에 만나면 서로를 위로했다. 오늘 손님한테 커피 맛있어요라고 했어. 한솔이 웃었다. 한별은 내 소설, 로맨스 장면 썼어. 우리 이야기해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가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나 1월 중순 한별의 삼촌이 다시 왔다. 이번엔 어머니의 유품 상자. 이게 내 몫이야.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다 불태울게. 삼촌의 말에 한별이 떨었다. 상자 안 어머니의 일기장. 한솔이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한별을 부탁해. 한별은 울었다. 삼촌, 제발 이해해 주세요. 삼촌은 한숨 쉬고 갔다. 생각해봐. 가족이 전부야. 한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한솔에게 말했다. 나 부산 갈까 봐. 한솔의 눈이 커졌다. 뭐? 왜? 한별이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너도. 고통받잖아. 한솔이 소리쳤다. 나 때문에. 사랑이 고통이야. 둘은 또 싸웠다. 한별이 미안해. 혼자 생각할게 라고 하고 나갔다. 한솔은 혼자 울었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기도했다. 엄마, 도와줘. 다음 날 한별이 돌아왔다. 가지마. 너 없인 못 살아. 한별의 고백에 한솔은 안겼다. 하지만 갈등은 쌓였다. 2월, 설날이 왔다. 한국의 명절,
가족의 시간. 둘은 집에서 떡국을 먹었다. 올해는 우리 둘이 한솔이 말했다. 한별은 한지로 인형을 만들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따스한 시간. 하지만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 한별아, 마지막 기회. 나랑 가, 한솔이 보자. 지은이 웃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한별이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증거 있어? 내가 나랑 키스한 사진이. 한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의 실수. 한솔은 봤다. 또 배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별이 설명할게, 라고 했지만 한솔은 달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서울의 추운 거리. 그녀의 마음이 얼어붙었다. 한별은 쫓아가 한솔을 찾았다. 한강 다리에서. 한솔아, 듣기만 해. 지은이가 유혹했어. 나는 거부했어. 한솔이 사진은 한별이 조작이야. 믿어이. 하지만 한솔의 신뢰가 깨졌다. 시간 줘. 그녀가 말했다.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그 주, 한솔은 혼자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검은 현무암과 바다. 바람이 그녀의 상처를 씻었다. 사랑이란. 아픈가? 그녀는 해변에서 울었다. 핸드폰에 한별의 메시지, 사랑해. 돌아와. 한솔은 돌아왔다. 용서할게. 하지만 솔직히 사랑. 한별이 약속했다. 그러나 고조는 다가왔다. 2월 말, 지은이 한별의 가족 모임에 나타났다. 부산으로 간 한별을 따라. 한별이가 서울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지은의 말에 가족들이 충격받았다. 한별은 울며 말했다. 제 3이에요. 삼촌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한별은 도망쳤다. 서울로. 한솔은 공항에서 한별을 맞았다. 누나. 한별이 안겨 울었다. 다 잃었어. 가족, 일, 모든 걸. 한솔은 나 있잖아. 다시 시작하자. 둘의 포옹이 단단했다. 하지만 지은의 최후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3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울의 여의도 공원, 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한솔과 한별은 벤치에 앉아 보았다. 아름다워. 한별이 말했다. 한솔은 부리처럼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이 재탄생하는 듯 했다. 한솔은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LGBT 친화적. 한별은 온라인 편집 일을 시작했다.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아. 둘은 새 집을 구했다. 이태원 근처, 국제적인 동네. 여기서 자유롭게 살짝. 한솔이 말했다. 이사날, 친구들이 도왔다. 한솔의 대학 동기, 레즈비언 커뮤니티 멤버들. 축하해. 우리 모임에 와.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한국 사회의 변화, 작은 물결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은의 마지막 타격이 왔다. 그녀는 한솔의 새 회사에 연락했다. 한솔 씨 과거, 알아, 첨부, 조작된 사진들. 한솔의 상사가 불렀다. 이게 뭐야? 한솔은 울며 설명했다. 배신자예요. 증거는 없어요. 상사는 이해했다. 괜찮아. 우리 회사, 다양성을 존중해. 한별은 지은을 고소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한국 법의 복잡함. 이길 수 있어.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날, 지은이 법정에 섰다. 나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한별이 말했다. 사랑은 배신이 아니야. 판사는 지은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증거 부족, 하지만 경고. 재판 후, 한별은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끝. 행복해져.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녀는 사라졌다. 한솔과 한별은 법정을 나와 여의도 벚꽃길을 걸었다. 꽃잎이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우리가 이겼어. 한솔이 웃었다. 여름이 왔다. 둘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햇뜰을 보았다. 어머니들 덕분이야, 한별이 말했다. 한솔은 우리 어머니들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은 약속했다. 평생 함께. 가을이 다시 왔다. 1년 후 서울 골목에서 한솔과 한별은 그 골목에 서 있었다. 한지 등불 아래 가족 사진 앨범을 들고 한별이 말했다. 사랑해 한솔이. 나도. 그들의 키스 부드럽고 영원했다. 한국의 사회가 변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인간적인 결말, 용서와 성장의 이야기. 배신의 아픔을 넘어 진정한 사랑이 피어났다.